안녕하세요. 박세준의 기업보격입니다. 네, 오늘은 SM 엔터테인먼트 얘기로 시작해서 조금 이제 요즘 변화하는 주식시장의 변화 이런 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를 두고 카카오랑 하이브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죠. 두 회사는 SM 경영권을 두고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엔터업계나 관련 주식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약간 놀라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SM 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K-팝 아이돌을 대거 배출하는 회사 아닙니까? 뭐 소녀시대 뭐 요즘 어디지? 에스파 뭐 이렇게 대단한 그룹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가 요즘 경영권 분쟁을 한다고 팔린다고?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시작점을 설명하자면 이수만, 그러니까 SM 엔터테인먼트 창업자랑 행동주의 펀드 중에 얼라인 파트너스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다투는 겁니다. 이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이 이 창업자한테 과한 이익이 배분된다면서 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요구를 한 거죠. 이게 지배구조 개편을 한 게 지난해 12월입니다. 얼마 안 됐죠? 네, 얼라인 파트너스 이름이 기니까 지금부터는 얼라인 이렇게만 부를게요. 얼라인이 뭘 지적했냐면 SM이 경쟁사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저평가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그도 그럴 것이 SM이 비슷한 규모의 다른 엔터사에 비해서 매출이랑 시가총액이 좀 적어요. 이게 얼라인은 그걸 증명하려고 음반 판매량 한 장당 시가총액이라는 통계를 내놓습니다. 이게 2021년 기준이에요. 이게 SM의 음반 판매량이 얼마냐? 1730만 장이에요. 하이브는 1425만 장입니다. 그러니까 음반 판매량이 SM이 좀 앞서죠. 근데 이 기간 SM 매출이 얼마냐? 7015억입니다. 반면에 하이브는 매출이 1조 2577억 원이에요. SM이 음반은 더 팔았는데 매출은 더 낮아요. 약간 이상하죠? 매출은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잖아요. 또 이게 음반만 판다고 매출이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각 아티스트들 행사비 있지 뭐 그쵸? 그러니까 또 하이브가 또 여러분 어떤 회사입니까? 세계를 뒤흔드는 그룹 BTS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음반 판매량 대비 매출이 높을 수는 있겠죠. 가장 큰 문제는 시가총액입니다. 2021년 그러니까 그때 1730만 장 팔았을 때 SM 시가총액이 1.7조 원이에요. 근데 하이브가 얼마냐? 11.8조 원이에요. 약 7배 정도 차이가 나죠. 여기서 약간 이상합니다. 아니 1996년부터 거의 뭐 H.O.T 때부터 업계 최고자를 지켜온 SM 아닙니까? 근데 여기 시가총액이 하이브의 7분의 1이라고 이건 이상하잖아요. 앨범 판매 한 장당 시가총액을 계산하면 이 차이가 더 극명해집니다. SM이 앨범 한 장당 팔 때 시가총액이 98,000원이에요. 근데 하이브는 얼마냐? 828,000원이에요. 9배 차이 나죠. 또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어요. SM은 또 아티스트 많고 또 관리하는 비용이 있으니까 비용 발생이 하이브에 비해 클 수는 있겠죠. 뭐 생각 지금 막 떠오르는 SM 아이돌들도 몇 명이에요. 소녀시대부터 시작해서 소녀시대 제가 아이돌 잘 몰라요 사실. 샤이님 이렇게 쭉 있죠. 그래서 얼라인이 또 뭐도 보냐? SM 음반 판매량의 3분의 1 수준인 JYP랑도 비교를 해요. JYP가 같은 기간 음반 판매량이 500만 장입니다. SM의 3분의 1 정도 되죠. 매출은 1950억 원이에요. 차이 많이 나죠. 근데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1조 6천억 원이에요. 매출 규모는 차이가 엄청 큰데 시가총액은 딱 1,000억 원 차이밖에 안 나요. 이걸 또 앨범 판매 한 장당 시가총액을 비교하면 JYP는 23만 원대입니다. SM 2배가 넘죠.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 돈이 새고 있다. 이게 얼라인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얼라인은 그 새는 데도 딱 지적을 했어요. 어디냐면 SM의 자문을 맡고 있는 이수만 창업자의 라이크 기획 뭐 이런 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창업자가 이제 이수만 창업자가 회사 이익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 내부 거래로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수만 창업자 측은 이제 모함이라고 맞서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니까 경영권 다툼이 되는 거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얼라인은 카카오랑 손을 잡았고 이수만 측은 이제 하이브랑 손을 잡게 됐죠. 그렇다면 이제 국내 최고 수준 기획사지 않습니까? SM. 이 SM을 얼라인이 경영권 다툼까지 몰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SM 지분을 얘네는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딱 드시죠. 근데 얘네들이 지배구조 다툼을 벌일 딱 그때 그 상황에 SM 지분을 딱 1% 정도 갖고 있었어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아니 재벌집 막내 아들 봐서도 거기서도 지분 한 10%는 갖고 있어. 어디서 방구라도 끼는데 테스팅 보초도 치고 1%도 안 되는 지분을 갖고 뭘 하겠다고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근데 이게 소수 주주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분이 1%, 3%, 10% 등 일정 비율이 있으면 회사 경영에 대해서 입을 좀 열 수가 있습니다. 1%면 위법 행위 유지 청구권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행사할 수 있는데 이게 단어가 위법 행위 유지 청구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법 행위하게 두는 것 같은데 그건 또 아니에요. 이게 실제 뜻은 정반대입니다.
회사의 이사가 실수 혹은 잘못된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잖아요. 그럼 이 이사의 업무 집행을 중지하라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얼라인은 이를 통해서 SM 문제점을 지적을 딱 했죠. 그리고 이후에는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와 소액 투자자들의 지지를 모았습니다. 우호 지분이 3%가 넘으면 집중 투표 방식으로 새 이사를 선임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수만 창업자 측 감사위원을 쭉 사퇴시키고 얼라인 측이 추천한 감사위원을 이사에 딱 앉힙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목적이 뭘까요? 뭐 SM을 흔들고 싶어서 뭐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어차피 여러분이 펀드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수익이죠. 보통 펀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회사의 주식을 사고 주가가 오르는 걸 좀 기다려 봅니다. 근데 행동주의 펀드는 좀 달라요. 얘네는 기다리질 않아. 참지 않아요. 회사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해결해서 주가를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모아서 일정 비율의 지분을 매집하고 회사 경영에 개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이 이득을 받냐? 지금까지 보면 큰 이득을 낸 것 같습니다. 영상 촬영하는 오늘이 3월 7일이거든요. 근데 오늘 카카오가 시장가보다 비싼 주당 15만 원의 SM 주식을 사드린다고 했어요. 주가는 뭐 계속 오르겠죠. 15만 원대까지. 근데 지난해 12월 SM 주식이 한 주당 7, 8만 원 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이 개입하기 전에 7, 8만 원이었던 주식이 지금은 뭐 14만 원, 15만 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 들어가신 분들 수익 좀 보셨겠는데요. 행동주의 펀드가 활약하고 있는 곳이 또 SM 한 곳뿐만은 아닙니다. 속옷기업 BYC에서도 행동주의 펀드랑 창업주 일가가 경영권 다툼을 약간 벌이고 있습니다. 트러스톤 자산운용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창업주 한석범 회장이 자녀가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의 내부 거래를 이용해서 BYC 이익을 계열사에 넘겼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사실 신동아에 쓴 기사가 있어요. 그거를 영상에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보시면 또 어떻게 싸우는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이 다툼이 올해 2월 16일 날 시작을 했거든요. 당시 주가가 BYC 주가가 한 주당 37만 6천 원 선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찍기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했던 게 한 주당 55만 4천 원 선이에요. 지난해 역대급 횡령 사건으로 화제에 올랐던 오스템 임플란트도 행동주의 펀드 KCGI가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니까 횡령 사건 이후 10만 원에서 11만 원대였던 주가가 지금은 18만 원대로 뛰어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앞으로도 행동주의 펀드가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 기업들의 행동이 주주의 이익보다는 창업주, 경영진의 이익을 대변한다, 이런 인식이 좀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또 옛날에는 안 그랬죠. 행동주의 펀드 들어온다 그러면 오히려 좀 안 좋은 여론이 많았습니다. 2018년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때만 해도 대부분의 보도가 이렇게 나와요. 기업 사냥꾼이다 저것들. 뭐 이런 보도가 계속 나왔죠. 회사의 장기적 이익을 안 보고 얘네들이 한타 쳐서 딱 빠지려고 한다, 이런 내용이었죠. 물론 여기는 해외 투자자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밉긴 합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괜히 저평가된 국내 주식 뛰어들어서 주가 올리고 자기들은 쏙 나가니까요. 보기 싫죠. 근데 또 다른 측면을 좀 보자면 그동안 한국 주가가 너무 저평가됐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단어죠. 이게 실제로 있대요. 2월 16일 자본시장연구원이 발표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분석이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미흡한 주주 환원 수준, 그 다음에 저조한 수익성과 성장성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 환원 수준이 좀 높으면 주가도 훨씬 올라가고 그 투자하는 사람들도 좀 더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근데 그걸 안 했다 지금까지는. 근데 또 아까 제가 하나 더 뭐 있다 그랬죠? 저조한 수익성과 성장성, 이거 있다 그랬죠? 이거 한마디만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보통 주식이 저평가됐는지 확인하는 기준으로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엄청 그냥 러프하게 풀어서 얘기하면 기업의 자산 대비 주가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자산 대비 주가가 1 미만이면 이 주가는 기업 총 자산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앞서 말했던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상장 주식 PBR의 평균치는 1.2 정도 됩니다. 엄청 낮죠. 그래도 이게 낮아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낮으면은 그만큼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아까 보고서 뭐라 그랬죠? 한국 기업들이 뭐랑 뭐가 낮다? 수익성과 성장성이 낮다 그랬죠. 그럼 이 PBR 이것도 약간 이상하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또 아닙니다. 뭐 주주 이익 위해서 재벌 기업 뭐 다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극렬한 주장을 펴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 당연히 재벌 기업도 장점이 있죠. 뭐 단기 이익이 아닌 장기적 이익을 생각하면 대기를 세울 수 있다. 뭐 그래서 삼성이 또 이제 반도체라는 새 먹거리 찾고 이렇게 세계 1위 기업 되지 않았습니까? 다만 행동주의 펀드의 등장으로 선 넘는 창업주의 이익 추구는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노파심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만 딱 보면
행동주의 펀드 들어가면 주가 무조건 오르는데 대박인데 나도 돈 넣어야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가서 과도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투자는 개인의 책임입니다. 이거 보고 막 들어가시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다 여기까지고요. 사실 SM 얘기를 좀 길게 해볼까 했는데 이게 지금 사건이 진행되는 중이라 괜히 또 이렇게 함부로 다루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행동주의 펀드에 대해서 좀 다뤄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좀 이렇게 행동주의 펀드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